자, 빨라도 이렇게 빠를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가 시장 본격적 끝나고 썼다는 방송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민희진 씨가 말을 되게 빠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처럼. 인기가. 근데 중간에 비속어는 내가 못 섞으니까. 내가 어떻게 행간의 일부를 저희가 알아듣겠습니다. 비슷하게라도 어떻게든 좀 해볼 수 있도록. 네. 야, 어제 사실은 저희 동접자도 중요한 얘기에서 좀 많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1000명, 1500명 정도 빠졌더라고요. 근데 나 같아도 그거 받겠다. 재밌었더라. 너무 재밌더라. 네. 물론 주가는 재미없더라.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자, 그럼 하차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우. 어제 저희도 이제 끝나고 민희진 씨 뭐 이런 얘기를 꽤 하기는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제 뉴스가 재생산되면서 분석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론은 결국은 이제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고 K엔터 산업의 리스크는 더 커지고 불확실성도 커졌다. 네. 그래서 올라가려던 주식에 소금을 쫙 뿌렸다. 뿌렸는데. 사실 우리 뭐 주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네.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뭐 누가 이기든 뭐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주가만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모든 사안을 정치고 뭐 자연재해고 뭐 전쟁이고 그냥 냉정하게 주식 관점으로만 전달하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서도 그렇죠. 오늘 그 종목들을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 요 종목명을 진짜 잘 지어야 되는구나. 왜 하이브 이상해요? 하이브 YC. YC. 오늘 반도체 장비죠, 얘는. 네. YC. 엄청난가? 16% 올랐잖아요. 와. YC. 와. 이름 좋잖아. 이름 와. 이름 얼마나 좋아. 좋다. YC. 그 뭐하는 회사야 근데 YC? 반도체 장비하는 회사래요. 네. YC. 계단식 상승. 아, 지금 좋네. 얼마 6,000원에서 중요하네. 14,000원. 왜냐면 왜 YC 그래? 갖고 계신 분들은 와우 그럴 텐데. 미쳤다. YC. 미쳤다. 이거죠. YC야. 하이브는 반대로 딱이네. 한숨.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는 오늘 4% 상승입니다. 그래도 주가가 신고가 못 뚫으니까 일단은 하이닉스 참. 금요일이어서 싱겁게 한번 시작을 네, 좀 해봤습니다. 괜찮았죠? 네. 죄송합니다. 자, 코스피가 1% 넘게 올라서 2656. 저희 오프닝 벨 할 때랑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6% 플러스 857. 우리 오프닝 벨 때는 코스닥이 좀 더 강했나요? 좀 더 네. 강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었네요. 음봉으로 좀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사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팔아요. 외국인이 팝니까? 그래서이지 않을까.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알테오젠, 에코프로, 엔캠, 흡프스프 이렇게 네 종목을 1,700억에서 한 700억 이렇게 매도를 때려버렸네요. 되게 고르게 파네요. 업종을. 그죠? 그러게요. 일단은 좀 어제도 뭐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망 심리가 좀 강한 채로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마이크 넘겨 볼게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일단은 오늘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비책 순매수가 대거 들어왔다라는 게 조금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4,1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외국인 현물 5천억, 외국인 현물도 4,500억 해서 좀 많이 들어온 흐름들이 있고요. 근데 조금 걱정이 돼요. 일단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환율인가? 거는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이제 PC 발표 나오니까 저녁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출렁거린다. 근데 지금 그 이제 미국 S&P나 나스닥 선물은 너무 세요. 너무 세기 때문에 일단은 뭐 초반에 이런 기세만 꺾이지 않으면 뭐 다음 거래일도 일단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 일단은 뭐 옵션이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좋은 쪽으로 배팅하는 게 꽤 많기는 한데 그 힘
자체는 조금 줄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어쨌든 조금 더 상방의 힘을 기대를 하고 있는 심리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아주 치열합니다. 네. 코스피가 439종목 상승, 하락 종목수 421종목이고요. 코스닥도 756종목, 777종목 하락하면서 비등비등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조금 상승했고 유가 올라갔는데 오늘 전혀 신경 안 쓰고 있고요. 금도 소폭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일단은 안정화되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희님께서 잔소리도 지친다. 그만 보는 게 딱이다. 애정 때문에 보긴 보는데 볼 게 없다. 한경 봐도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좀 죄송스러운 게 저희도 무언가 예측하거나 혹은 정확하게 방향성을 예단하거나 이러기 매우 어려운 시장이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이 불확실성을 넘어가 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면서 답답합니다. 네. 근데 이런 시장에 이런 환경이 또 있는 거고 또 잘 갈 때 탑승하자고 열심히 얘기하는 또 시장이 있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도 잘 넘겨야 되고 특히나 저희도 더 이번 열심히 주가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심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맞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정확히 이런 지난주 거 금요일부터. 지난주 그죠. 금요일부터 워킹데이를 6일째. 이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와도 그 취급을 못 받고 맞아. 이쪽 저쪽에서는 뭐 전쟁한다 혹은 미국의 매크로가 안 좋다 갑자기 하이브에서 개별 이슈가 막 터지고 이러면서 정신 없으면서도 따라가기를 포기해버리면 그냥 손 놔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손 놓으면 또 올라가고. 근데 좀 까탈스러워졌지 완전히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도 보면은 메타 같은 건 좀 핑계 대니까 핑계 될 것만 있으니까 11% 빠졌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기 뭐지? 알파벳. 알파벳은 시간에서 10 몇 프로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는 4%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게 정확히 그 예상보다 그 상회한 율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알파벳은 예상보다 EPS가 한 20 몇 프로 더 좋게 나왔거든요. EPS가 예, 20 몇 프로. 그래서 12% 올라간 거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자릿수예요. 한 4, 5%. 그래서 본장에서 마이너스 2% 된 거 플러스 4%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커버가 되는 종목은 결국 그 안에 돌아와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팽개치고 난리친 수마컴이라든지 엔비디아는 진짜 어디 장단에 춤을 맞출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거고. 어렵죠. 근데 한국은 조금 심하긴 한데 장이 아주 이상한 건 사실은 아니야. 경계감이 녹아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조금 구간적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그쵸.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저희가 3시 반에 또 3시 20분에 시작을 하면서 네. 그래 장이 좋게 끝나든 뭐 나쁘게 끝나든 와가지고 좀 하루의 그런 장에 대한 피로를 좀 풀 수 있도록 수다로. 네, 수다로 그래서 수다로. 같이 푸념도 하고 네. 또 화도 내고 옛날에 미녀들 나와서 수다 떠는 거 있었는데. 미녀들의 수다 그거 있었잖아. 15년 전에. 알죠 에바 씨 나오고 미수다. 맞아. 미수다 미수다 맞아. 남희석 씨가 진행하던 거 맞아. 예, 그거 진짜 진짜 옛날인데 옛날 건데. 저 중학교 때인데 썰었을 거야. 이야 이게 알겠습니다. 뭐지? 미수다는 아니고. 미수다 미녀들의 수다. 예.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운조커피 사장님하고 딜을 좀 딜했어요? 쳐가지고 오늘까지도 기회를 주셨어요. 한 그래서 번 더? 오늘 좋아요 뭐 이렇게 많이 눌러주셔서 네. 9,000명 정도 들어오신다면 어. 9,000명 정도 들어오신다면 싼가? 오케이 100잔 시원하게 쏜다. 오케이. 마시면 운 좋은 커피 운조커피 쏜다. 이름이 너무 좋다. 제 자리는 언제 와요? 아 그래서 이거 먹어봐야 또 이렇게 탁 먼저 시음을 하고. 하는데 100개 중에서 99개 형한테 하나 주고 나머지 99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차 9,000개 만들어서 9,000분 해가지고 저희 오늘 운전커피 100분에게 시원하게 100분 한번 가봅시다, 네. 여러분. 예, 수율이 싸드리겠습니다. 9,000분 중에서 이제 100잔이니까 수율이 10% 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맞잖아요. 맞죠. 9,000에서 100. 10%네. 10% 넘게. 오늘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땡땡땡 해서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임상빈 형님도
땡땡땡 해주셨고요. 권종근님, 김규현님께서도, 탈갑님께서도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네. 자, 지수가 뭐 크게 변동이 없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이번 주는 진짜 미국장이 뭐라고 이렇게 맞아요. 관망 심리와 빅테크들의 실적, 매크로 지표 이런 거를 좀 소화하는 네. 좀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오늘 4월 26일 또 다음 주에는 5월 달이기 때문에 딱 이틀 남았죠. 5월 달 전략까지 이거를. 같이 잘 버무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창 본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수급하고 같이 좀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아직 집계가 좀 덜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까보다 이제 상승 종목 수는 코스피는 조금 더 우위로 갔고요. 코스닥은 조금 힘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에서의 희비 교차가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비차익 순매수나 뭐 선물이나 외국인 현물 뭐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어쨌든 수급 기조가 좀 강했고 사실 오늘 약간 조금 흐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외국인 선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기관에서 이거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선물에서 기관은 팔았는데 또 현물을 또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기관은 오늘 좀 차익을 실현했다. 기관은 오늘 좀 해서 현금을 조금 댔대서 만약에 이제 방향성 잡으면 거기다 힘을 좀 실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만약에 PC 부분을 실적으로 오늘 왜냐면 이제 본장에서 네. 이제 뭐 알파벳이나 요런 친구들이 또 오늘 달려줄 거잖아요. PC를 이겨주는 그런 강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월요일 시장도 생각보다 강하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기간이 월요일엔 좀 큰 힘을 발휘해주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으로 네.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장은 1번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니케이가 이제 0.81% 상승했고요. 뭐 중국도 오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시장 자체가 뭐 부정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나스닥 선물 뭐 네. 오전부터 1%대 흐름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대금은 18조 정도 흐름이 좀 됐기 때문에 조금 늘었죠. 한 1조, 2조 정도 늘어나서 이게 약간의 이런 청산의 흐름들 또 수급의 손바뀜 흐름들 이런 것들이 강하게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니케이도 0.8% 오르고 상해종합도 1.1% 올라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냥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좀 소화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화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관의 수급 말씀을 해주셔서 거래소에서 기관이 제일 많이 판 종목이 하이브. 얼마입니까? 이게 305억 원이네요. 하이브, 그 다음에 현대로템, 그 다음에 LG화학, 포스코퓨처엠, SDI 요렇게거든요. 여기에 특징이 있을까요? 요거 2차 전지 플러스 방산 플러스 하이브는 뭐 개별적인 거니까.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특징이죠. 로템은 방산에 대한 차익 실현. 여기 정도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하이브는 배렸다 배렸어. 기자회견 보고 에이 배렸다 이러고 던진 거. 네. LG화학, 포스코퓨처엠, SDI 실적 나온 거죠. 실적. 실적 나왔는데 뭐 쏘쏘했을 겁니다. 뭐 잘 나온 것도 잘 났다고 할 거 없고. 그러니까 어저께 하루빨이지 뭐. 이틀빨 했으면 됐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차익 실현은 LG화학은 뭐 내려가는 데서 던진 것 같고 0.1% 플러스. 포스코퓨처 SDI는 왜 1% 떨어졌어요? 뭐 1%가 그래요. 5% 빠진 것도 아닌데.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다른 방산주들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은 잘 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종목은 좀 기관이 팔고 있다는 점이 약간 실적 나왔네. 왜 다를까요? 왜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는 걸까요? 실적 나왔네, 실적. 저는 뭐 단기적인 모멘텀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오픈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은 뭘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실적으로 뭔가 시비를 걸려면 오늘 에라지 넥소는 폭락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네.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다음 게 이제 근실 안에 있는가
약간 요런 부분들이 좀 일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로템 같은 경우가 가장 후발적으로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은 지금 우주 항공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로 뒤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의 좀 일부 청산 흐름들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기관에서 어쨌든 많이 패대기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좀 변곡점을 크게 만드는 게 기관이에요. 이거는 지금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의 좀 매도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명앵커가 H 했잖아요. 그랬더니 HLB 말씀하셔서 HLB도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진짜 뭐 HLB 기침해서 그런가? 그게 다 행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밑밥을 던진 거예요. 와, HLB. HLB. HLB 딱히 이슈 없이 그냥 변동성이에요? 이슈 없이 이렇게 움직였다고요? 네, 아, 저의 뇌가 멈춰 있습니다. 왜요, 왜? 네. HLB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냥 판 건가? 딱히 많이 없는데? 올라서? 그러니까 자꾸 뭐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헤드라인 안 나온 거를 그래요? 힘 빼지 말고. 인기 검색 20종목이 올라가 있긴 한데 네. 이거 뭔지 모르겠네.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오면서 아, 0.4%. 다음 달 FDA 승인 확신한다. HLB 진양곤 회장이 또 그런 얘기를 했나 보네요. 근데 그건 이제 마지막 그건 그거 원래. 이름 까먹었는데 그 어쨌든 FDA 뭐 이런 승인이나 이런 다 흐름 나오기 이거, 전에 3일 마지막에 전인데? 체크하는 거에서의 이슈가 없어서 뭐 크게 뭐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일부 있는데 이거 3일 전 얘기입니다. 3일 전 얘기. 확신한다는 거? IR. 예. 기사는 오늘 나왔어. 그래요? 오늘 나왔어. 다음 달 FDA 승인 확신. 기업 사고 설명회 있습니다. IR이 23일 유안타 증권에서 있었대요. 네. 그래서 FDA에서 HLB의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네. 이거 허가 확실한다. 5월 달부터 HLB가 세계 100대 빅파마로 성장하는 시작점이 될 거다. 야, 뽀뽀질 제대로 했네. 이야. 23일 날 이야. 이미 알려진 거지. 기사가 오늘 나왔을 뿐이고. 근데 기술적으로는 갭을 메우고 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탄하게 잘 올라온다. 보통 이러면 나쁘진 않긴 한데 네. 네, 아무튼 바이오라서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변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개별적인 종목이 있었고 요거 하나 짚고 갈까요? 우리 그 화타윤, 네. 민트윤이 이제 2024년에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좀? 예. 아몰랑? 아몰랑 퍼시픽 많이 지금 올라갔지. 와 저희 딱 소개하고 나서 11만 원부터 15만 2천 원까지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50% 정도네. 40, 50% 올랐을 것 같은데 밑에서 우와 쫙 여기서부터 올라가지고. 40%야. 40%. 민트가 조롱하면 올라가네 열받아서 그러니까. 아무레 퍼시 아몰랑 아몰랑. 아몰랑 버려 이랬는데 네, 쭉 그렇지. 올라갔네요. 이렇게 해서 쭉 정확히 올라가서 바닥이었어. 이거 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래 실적 좋다니. 실적 좋다고요? 아니 1분기가 아니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저기 중국은 플러스 바뀐다니까. 중국 그 제일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베이스로 해서 중국이 플러스 되고 근데 외국 희한한 쪽 게 중국에서 얘네 입지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그거 반영이 돼 중국이 있고. 좋아진다고 해야 이미 되나? 그건 반영돼 이미 있죠. 반영이 다들 빠졌고 네. 중국이 이제 적자가 줄어들어서 1분,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흑자 전환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 미국의 그 걔네들 그 뭐지? 그 저기 그 인수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여도가 2분기 된다.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사졌어요. 딱 그 시점부터. 그래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아하. 근데 수급 부분 보시면은 확실합니다. 네. 확실히 요거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아무도 좋은 얘기 안 할 때, 아무도 진짜 좋은 얘기 안 할 때 주셔야 된다. 엔터도 사실 아무도 좋은 얘기 안 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치, 예. 근데 이제 지금인가 해서 저도 4월달에 콜을 외친 건데 이럴 줄 몰랐네. 근데 솔직히 근데 이 이슈가 없었으면은 특별한 게 있어요. 샀어요. 하이브 기세 타고 있었어요. 좋았어요 분위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팍 하고 터진 거지. 근데 이런 악재는 사실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우리가 또 주식을 하면서 희망의 댓글 다 듣는 하이브가 것이 아닌가. 여기 4월 달부터 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 바닥 찍고 올라왔다가 지지하고 여기 올라가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이날 갑자기 이제 월요일이죠. 맞아, 민희진 맞아. 대표가. 근데 그때는- 저는 사실 하이브는 원픽이 아니었고 JYP가 갈 줄 알았는데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민희진이랑 상관없어. 어차피. 근데 하이브가 이렇게 좀 안 좋으면 반사이익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니요, 엔터는 같이 빠집니다. 반사가 뭐 있어? 반사이가 있을 없어. 수가 없지. 이거. 엔터는- 이게 엔터 전체 그런가? 리스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비슷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엔터는 그 블랙핑크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랙핑크 관련된 이슈 있을 때 YG만 빠진 게 아니라 다 멱살 잡고 이렇게 끄집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엔터는 제품 같이 만들어갖고 바뀝니다. 요거 제품 빠지고 요거 갈아 끼우는 게 아니잖아요. 제조품이 아니니까 그 나무에 여기 있으면 여기도 문제고 다 있다면 짜증나 그러면 안 부르고. 다 같이 빠는 거구나. 오케이. 네. 제노님께서 이번에 미국 GDP 안 좋게 나왔는데 경기 침체 신호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이따가 그 김정일 본부장님이 GDP 자료 엄청 잘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이야기 해보면서 오늘 저녁에 있을 PC까지 같이 엮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섹터로 가볼까요? 네, 오늘 섹터로 가보면요. 네, 이제 전선과 변압기. 뭐 오늘 전선이 특히나 대장 역할을 했죠. 아침에 이제 오프닝벨에서 이 백악관 뉴스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 관련된 뉴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전선 변압기 쪽 굉장히 좀 좋았는데 낼름 한번 탁 해볼까요? 뭘요? 이거 켜야 되는데 요거 다. 네. 요거 백악관. 네, 백악관. 조용히 이제 백악관 성명서도 봐. 나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 요 이제 331 밀리언 달러에 대한 요 투자가 진행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밑에 내려보면은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된 부분에서 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규제를 조금 더 이제 풀어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럼 본격적으로 노후 변압기에 대한 흐름들 바뀌고 또 재생에너지발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흐름들을 가속화시키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 변압기나 전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내용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근데 번역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꼭 봐주시면은 좋겠다. 이거 화이트하우스 들어가셔가지고 요 이제 브리핑 룸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실 근데 저기 0.3 빌리언 달러가 우리 돈으로 치면 4천억 정도인데 보조금 치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화이트하우스에서 무언가 얘기를 했다는 거 보조금 준다 뭐 어쩐다 이런 것 자체가 모멘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세가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선 변압기 그런 이슈 있었고 또 옆에 섹터 뭐 있나요? 네, 조선 있는데 일단은 뉴스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 수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관세청 데이터로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이제 내용 자체가 사실 그 미중 갈등에 따른 이런 압박을 한다라고 해서 조선의 무조건적인 이런 수혜를 본다라고는 아니에요. 그건 이미 조선 쪽 이제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정리하고 이미 그런 건 영향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게 이제 저가 공세에 대한 흐름을 조금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센티적인 부분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조선가라든지 뭐 26, 27년까지 해서 뭐 모잠비크, 카타르, 뭐 캐나다 잠수함, MRO부터 시작해서 막 모멘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강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 5월 2일로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 뭐 저PBR 쪽들 상당히 나쁘지 않았고요. 반도체 오늘 다시 반등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M7이 굉장히 강하니까 네. 거기서 역시 빠르게 되돌림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굵직하게 얼마나 잘 이 흐름을 유지를 하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VOE 쪽에 대한 이 수주 확정치 뭐 이거는 근데 사실은 예전부터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 좀 움직였고요. 전 개인적으로 메타발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는 거고 메타가 결국엔 메타버스 쪽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그건 이제 고글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주는데 그쪽에서도 대장주가 선익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쪽, 뭐 어제도 이제 뉴스로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 네. 하나투어 모두투어 흐름 나쁘지 않았고 우주항공도 최근에 이제 그 쏘아 올린 거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우주항공 쪽 개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주항공 쪽도 오늘 좀 불을 뿜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 섹터 좀 보여주실까요? 오늘 저PBR 중에서 은행이 제일 강했잖아요. 네. 네. KB금융이 장중에는 뭐 10% 플러스 또 갔다 왔으니까 KB금융이 지금 KB금융만 대표적으로 말을 해볼게요. 76,000원인데 전고점이 지금 78,000원이에요. 78,600원. 이전에 한참 막 밸류업 뽐뿌질 할 때 78,600원. 그렇지. 요거는 우리 그 김정일 본부장님이 밸류업 가장 좋아하시니까
요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처럼 76,000원 전고점 근처 오면 일단 자르고 가요? 왜냐면 이전보다 밸류업이 5월 1일 어떻다고 날뭐 한다면서. 5월 1일 날 뭐 밸류업 그 아마 5월 2일. 오전에 어저께 나온 뉴스였던 것 같은데 그거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갖고 있지 않을까? 아, 한국거래소 5월 2일 세미나 통해서 그게 밸류업 그 전에 가이드라인 공개. 그게 알려지면은 4월 30일 날 좀 줄이시든지. 아. 5월 1일 날 쉬니까. 저 지금 5월 2일에 대한 이야기도 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그렇죠. 돼 있죠. 예, 들어 있다 봐야죠. 아, 그럼 일단은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자르고 가는 게 맞겠네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아, 그런 얘기는 좀 그렇고. 개인 투자가 무슨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뭐 이러는 거 같잖아. 아, 오케이. 기관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 클로징벨 가족분들은 한번 자르고 가는 게 맞겠네요. 그것도 좀 알아야 가족이 아닌가? 아니, 다르게 더 농담이고요. 조심하는 거.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단타를 유도한다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목표주가 있죠. 목표주가 얼마 정도예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주가 정도? 그거 좀 봐야 되는데 네, 보세요. 제가 아직 저뭐 찾아야 돼가지고 뭘 8만 원대예요, 찾으면 8만 원대. 되지. 어. 8만 원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줄여도 8만 원대. 누가 뭐라고 안 하죠. 왜냐면은 목표 주가 이게 뭐 엄청나게 계속 좋다. 예? 장이. 그러면 뭐 목표 주가 넘을 때까지 가는 건데 지금 엄청 뭐 장이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표 주가 한 10% 정도 나오면은 약간 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은 이익 실현해서 상관없죠. 근데 이제 목표 주가 추세를 한번 볼까요? 제가 보니까 볼게요. 이게 최근에 조금 높였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최근에 4월 들어서 약간 높인 것들이 나오고 있죠. 10%, 10% 이런 식으로 해서 7만 원 근처 오니까 8만 원, 9만 원도 있긴 하다. 이렇게 9만 나오는데 1,000원도 예, 있고 9만 3,000원도 있네요. 예, 평균 8만 5천 원이니까 한 평균으로 한 10% 남은 거고 고점으로 한 15% 남은 거잖아요. 높은 그렇네요. 거. 그러니까 그걸 다 먹을 것이냐 아니면 모멘텀이 일단 좀 왔다 보고 이익 실현할 것이냐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의 여기에 대한 비중과 모멘텀 5월 2일 전으로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민트는 어때요? 저 목표 주가 한 8, 9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오늘 7만 6천 원이면 잘라요, 안 잘라요? 8, 9만 원. 8, 9만 원. It's up to you. 저는 자르고 가요. 자르고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런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7,000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영차.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2,000명 좀 100잔 이거 작지 않습니다. 이게 그치 영차가 좀 아니 쉽지 이거 않아요. 다들 돈 많이 버셔가지고 지금 또 여행 가신 거 아니에요? 원래 이쯤이면은 한 8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형. 맞지? 제니 착각이에요. 초이님께서 저 동창회에서 7명이나 구독을 시켰는데 실천이 안 되네. 동창이 어떻게 했어?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일단은 해보죠. 일단은 우리 그 K 주식시장 투자자의 마인드 일단 해보고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맞아요. 데까지 네. 포기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 알겠습니다. 하락한 섹터로 넘어갈까요? 네, 하락한 섹터는요. 뭐 2차 전지 정도? 뭐 유가 조금 일부 실적 발표돼서 좀 꺾인 거. 근데 오늘 LG전자 뉴스를 좀 들고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따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보이스 물량 일부러 한 달로 많이 몰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치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변동성이 나온 것 같고, 음식료 부분 조금 뭐 조정 나온 거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이제 펀더멘털로 보느냐 아니면 해지 종목으로 보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갈릴 텐데 오늘은 조금 해지 쪽으로 인식이 된 것이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쪽으로. 근데 이제 오뚜기. 펀더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식음료가 이번 주 내내 좀 반응이 있었잖아요. 계속 올랐어요. 계속 신고가. 올랐잖아요. 저게 이제 변동이 크니까 경기 방어주로 막 경기 침체 얘기도 하고 네. 이러니까 경기 방어주로 실적도 좋고 해외에서 잘 팔리는 거 이렇게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저기 삼양 뭐 이런 애들이 오뚜기 뭐 좀 모멘텀을 받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했다는 거. 그 소금 이슈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눈치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라면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거의 한 7년, 8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역대 최고치 갱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네, 그런 것들 이제 그 여행 프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 이제 길거리에서 막 그걸로 막
음식 맞아. 만들어서 외국에서 길거리에서 불닭볶음면을 팔아서 맞아요. 인기가 엄청 좋다. 이런 근데 이게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맛이 또 여러 가지거든요. 그만큼 이제 삶에 들어갔고 먹는 거는 쉽게 벗어나질 못해요. 맞아요. 네. 한 번 먹으면. 한 번 먹으면 그리고 그래요. 라면은 또 K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아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데 라면 맛 없어, 솔직히. 네. 라면 다른 진짜 라면? 맛없어. 네, 맛이 다르지. 일본하고 아유. 대만 그 못 느끼하고. 먹어요, 못 먹어. 먹을 수가 없어. 입에도 못 대. 자, 알겠습니다. 네. 하락한 섹터 다른 거 뭐 있었죠? 로봇 2차 전지 로봇, 2차 전지, 웹툰. 웹툰. 다 기타로 빼고 싶었는데 그럼 너무 장표가. 웹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그 범죄도시 네, 포. 그게 아까 벌써 100만 명? 100만 아침에 했다고 했어? 하더라고요. 아침에 했어. 아, 우리 이미 아침 했어요? 안 봤나? 바빠서. 우리 지금 다 누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안 보면 어떡해.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올 준비하고 있어야지. 네,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 그거 얘기했는데 뭐라 네. 그랬죠? 저희가 범죄도시 100만 명 관련해가지고. 하이브의 최대 피해주. 그렇지. 아. 최대 피해주. 왜냐면 원래는 그 정도 되면 헤드라인에 막 범죄 도시 막 대박 그렇지. 났다, 아. 뭐 온 관객이 글로 다 쏟아진다, 막 이래야 되는데 이슈 밀렸어. 기사 보셨어요? 음. 신문에도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오늘도 그 아까 그 하이브 그 분이잖아요. 네, 민희진 그거 씨. 여러 방송에서 또 재탕 삼탕하고 뭐 이러거든. 아니, 그거 억울억 달라고 난리하고 본 사람 또 요약본 또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아니, 오늘까지 라이브 기자회견 라이브 135분짜리를 왜 재방을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거를 또 요약해서 한 것도 있고 별게 다 많더라고. 되게 MZ스럽게 뭐 그렇게 취향에 했다. 맞게끔. 참 범죄 도시도 힘들겠다. 네, 그래. 100만 해놓고도 이슈가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러네. 우리나 떠들지 뭐 어디서 얘기를 타이밍이 안 좋았어. 타이밍이 오늘 진짜 저희도 안 민희진 씨 룩 입고 올 걸. 반성합니다. 미니지룩. 모자 쓰고 네, 안경 그거 쓰고 지금 완판됐다고. 그 선글라스 약간 이상한 거. 모자 선글라스 완판됐어요? 안경 쓰고. 하더라고요. 모자, 티 다 완판됐다. 완판됐- 완판됐다고. 그 모자 근데 홍대에서 파는 건데 그거. 그래요? 근데 그 티 자체가 요즘 좀 유행이니까. 이해될 수 있지. 그 오케이. 뭐 그렇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의 길을 가는 거죠. 네, 지금 갑시다. 7,100분과 함께 저희의 길을 벌써 걸어보도록 100년 하겠습니다. 7,100분 중에서 네. 고등학교 저기 동창한테만 하지 말고 대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있잖아. 동창 다 끌어모아야 돼요. 윤님께서 민준앵커님 저 9,000명 넘으면 무조건 한 잔 줘요. 노트북 3대, 태블릿 2대, 핸드폰 2대 켜놨는데 형은 내가 내 돈으로 사서라도 줄게. 이거 형 인정. 열정 굉장하다. 9,000명 안 되더라도 와, 제가 최고. 직접 배송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님. 와. 아 저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맞아, 와. 맞아. 아 정주영 회장님 보는 것 같네. 감사합니다. 아, 발로 뛰어가지고 네. 이봐 해봤어? 그 정신. 역시. 알겠습니다. 맞아, 이거 해봤어? 윤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갈까요? 네.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시끌시끌한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요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좀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 KB금융 주주 환원 강화 요거 리포트들 좀 쏟아져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삼성 SDS에서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성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해외 기업들은 클라우드 쪽이 굉장히 사업에서 영향도 많이 주고 있고 덩어리도 커지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표적인 클라우드 종목이 삼성 SDS잖아요. 근데 너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좀 붐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SDS에서의 한번 좀 다른 흐름들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조회 같은 경우는 자회사 HD 현대사무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 요걸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좀 급등락이 있었죠. 좀 막판에는 눌리면서 끝나긴 했는데 네. 키트루다 관련된 확장성 강조를 머크 대표가 하면서 좀 이벤트가 확 하고 붙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키트루다가 뭐예요? 키트루다? 그 부작용도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네. 아 상표명이네요. 면역 항암제. 저게 이제 확장될 수 있다. 네. 이전이 알토니 머크하고 하고 있는데 머크에 갖고 그 명이 키트루다고 알테오젠이 알테오젠이- 제형을 이제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죠. 알테오젠이 머크한테 주고 있는 그 면역 항암제가 키트루다고. 그게 앞으로도 더 확장될 수 있다. 그 기대감은 이전이랑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멘트가 나오니까 주가가 빠졌으니까. 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진 거죠. 아하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목표가 28만 원 상향. 와.
이오테크닉스 네. 목표가 목표가 상향. 28만 원으로 상향됐다. 28만 원으로 네. 오늘 5% 올랐네요. 23만 9,500원. 네. 정고점 근데 부분까지는. 거의 이거 좀 약간 여의도의 붐처럼 막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목표가. 맞아요. 이렇게 계속 그런 슝슝 느낌이 올려서. 있어. 그죠? 네. 이것도 모르겠어. 괜찮아요? 이오테크.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언급을 안 HBM 그쪽 네.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그 밸류에이션 그 논란이요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요 정도까지만. 그렇죠. 한미도 그렇고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미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목표 주가 근처에 확 다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갈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잘 갔잖아요. 같이 가고 목표 주가 나오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리포트를 지금 쓰고 있는 추세예요. HBM 쪽은 안 쓰던 애들이 막 쓰고 난리거든요. 그쵸. 걔네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목표주가 대충 앞에 쓴 애들 있잖아요. 그럼 한 15% 남겨놓으면은 그럼 바이가 되거든. 그렇게 만드는 거 내용을 봐야 돼. 내용을 보고 약간 이제 어닝도 보고 그 전에 다른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대로 된 것인지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편안하게 가는 거는 그렇게 난리치는 걸 쫓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전히 그 소재주가 좀 길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불구하고 트레이딩이 필요하니까 이오테크닉스도 25만 원까지 가다 빠진 거거든요. 근데 다 보니까 내려왔다. 이때 리포트 써야지. 리포트 써야지. 그래야지 목표주가 바이 나오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치고받고 할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서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삼성 보고 하이닉스 보고 심지어 그 HD 현대일렉트릭 보고 하면서 키 맞추기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 썼다 해서 가고 하루는 갈지 모르지만 안 썼다 해서 안 가고 이건 아니고 지금은 그런 단계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 흡스프 뭐 이런 거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근데 세 가지. 하나는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먼저 가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매크로가 안정화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리포트가 후행적으로 목표 주가 올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 추세. 이거 조심해야 된다. 요렇게 세 가지. 깔끔하죠? 깔끔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기 전에 작전관님이 저희는 4명이서 한 개로 같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형. 저한테서? 아니 네 분이서 하나로 같이 보고 있대요. 무슨 저희 말이에요? 클로징 벨을. 그거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럼 뭐야 어째? 아니, 4분의 그래도- 축소잖아. 그래도 미니어처라이제이션. 소중한 한 분이니까 네. 그것도 소중하게 네. 너무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관심이 있다는 거. 없는 건 낫지. 4분의 10 모으면 또 그렇죠. 그러면 1이 되고 4가 되는 거네. 또 우리 그 K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이런 거 다 같이 이루는 아유, 거잖아요. 말이 다 이게 7,000명이 아닐 수 있어. 47에 28, 28,000명이 함께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런 그죠? 걸 수도 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넘어가자. 너무 아, 네. 구차하다 우리. 네. 커피가 뭐라고 여러분 사드세요. 그거 맨날 사드시는 거. 자, 그냥 사드실 거 은주 커피로 사드시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뉴스로 가볼까요? 네, 뉴스는 뭐 이제 해외 뉴스들은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거 산업부에서 또 발표한 이런 1분기 수출 결국에는 분기 수출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제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가 더 이제 목표치 2%대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흐름도 좋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이런 경기 흐름들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소식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짠, 두 번째. 기업 밸류업 아까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5월 2일 발표 예정해서 이제 김소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5월 중에 확정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 5월 2일에 할 거라고 잠정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그때부터 부각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모든 기업이 한 번에 빵 하고 다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타트 라인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익절을 하느냐 안 하냐는 사실 이제 첫 스타트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이 돌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퐁당퐁당 이제 퍼져 나가는 그 파동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을 저 딴지 한번 걸게요. 딴지. 저한테요? 아니요. 무슨 왜 딴지요? 제가 말을 험하게 해도 가족은 안 가족은 안 건드려요. 정이 넘치는 아저씨. 그렇지. 스윗해. 오케이 딴지 한번 걸어봅니다. 아니 일정을 잠정 확정은 뭡니까? 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일정을. tentatively finalized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 기자가 뭔지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한 주체가 뭔지 뭐죠? 잠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러면 되지. 기자가 그렇게 쓸 일은 없고. 내 말이 그 말이지. 그건 뭡니까? 그런 잠정 확정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확정이야. 잠정이라는 자체가 확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확정인데 어떻게 잠정이 돼요? 무슨 그러니까. 잡소리야 진짜. 근데 그거 약간 경험으로 보았을 두 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네. 어떨 때 그래요? 잠정 확정이라고 또 미뤄질 수도 있지 뭐. 아 미뤄질 수도 있다. 보노님은? 일단은 여기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여기 거의 하긴 할 건데 아직 아직 도장은 다 안 어떻게 찍혔어 될지 약간 이런 모르겠어. 느낌? 끌고 가려고 왜? 하나 던지고 아니 5월 20일 날 하면은 너무 시간이 길잖아. 그러니까 떡 받듯이 이렇게 잠정적으로 확정, 아니면 예비 확정, 제 생각- 거의 확정, 제 생각- 진짜 확정, 빨리 확정. 진짜 확정. 비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요거 아닐까요? 왜요? 일단은 지금 영수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하고 영수도 안 하잖아 아직. 그러니까 실무진이 지금 네. 물밑협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밸류업이 거기랑 거기서 안 같이 엮일래 해서. 안 엮일 수 없기 때문에 I 그 실무진의 분위기 보고 세미나에서 던지려면 맹탕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일단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야당과 협의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세미나에서 무엇을 던질지 결정하고 하고 싶어서 아닐까?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네. 그러기에는 영수회담이 이미 이번 주에 하거나 다음 주 초에 거의 확정이 돼야지. 예정이 되어 그 있다고 얘기가 하네요. 네. 29일 2시에 예. 한다고. 29일 2시 한대요? 네. 이제 아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맞나요? 오. 월화 중에. 하기로 했네요. 하기로 했네요. 월요일. 아 네티즌들이 몰랐어? 생방송 중계하라. 유튜브의 민족이다 진짜. 생방송 뭐 별풍 쏠 거야 뭐 할 거야. 근데 궁금하긴 하죠 내용 자체가.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29일에 영수회담 한다고. 아마 25만 원 주는 거 그거부터 할 것 같아.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그러면은 저기서도 밸류업에서도 세미나에서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얘기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거 보고 2일 날 딱 해가지고 무슨 하든 얘기든. 말든 하겠다 해서 왜냐면 그런 하도 거죠. 지금 밸류업으로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가가지고 또 맹탕 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금융위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딴지 끝. 자 그러면 다음 뉴스. 다음 뉴스는 요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LG전자가 EV 충전 사업을 조 단위로 육성 목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 쪽에서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기타 해외 기업들도 그렇고 뭐 투자를 좀 줄이거나 뒤로 미루거나 이러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 사업을 조 단위로 육성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고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둔화가 그렇게 이제 길게는 안 갈 거다라는 게 좀 포커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충전이 잘 돼야 되고 인프라가 더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좀 더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엔솔도 이제 줄이네. 약간 이런 흐름이었는데 LG전자가 약간 이런 느낌에서 뭐지? 약간 좀 다시 뭔가 투자가 또 활성화가 될 수도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일단 증권가에서는 상저하 중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들로 많이 소개를 드려서 이건 좀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 그래서 그런. 근데 부분. LG전자는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스마트폰도 버렸어. 이제 갈 때는 여기밖에 없는데. 근데 전장 쪽이 잘 나오고 있긴 하니까 지적이. 그래서 여기라도 무슨 하려고 하는 거 말할지. 아닐까. 네. 근데 그 인터넷에 LG 주식은 건드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 가끔씩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그래요? LG 화학, LG 엔솔 그것도 있어. LG 전자, LG 화학, 전자. LG 엔솔 분사한 거. LG 생활건강 아니 LG 화학, LG 엔솔 분사한 거. 그게 임팩트 컸던 사람. 그게 좀 크다. 그것도 있고 LG가 LG 디스플레이도 유증하고 뭐하고 뒤통수 까고 많았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사실 믿음이 있는 그 소수가 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네. 내려갈 때 버티고 그렇죠. 또 올라갈 때 또 끌어올리고. 그러긴 어렵죠. 근데 팬덤 같은 게 LG 주식, LG 이게 조금 주가적으로 그렇게 뒤통수 그렇죠. 맞은 경험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렇게 좀 단비 같은 소식들이 좀 들리는 거에 희망을 좀 가져볼 수도 있다. 네. 오케이. 다음 뉴스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뭐 선익 시스템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쭉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선익 오늘 상한가 같죠? 네, 네, 화면만 맞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요거 이제 8.6세대 증착기. 근데 이거
진짜 계속 있었어요. 이미 주가가 이걸로 여러 번 움직였었는데 다시 한번 확정됐다라는 이 내용이 단독지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확정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오늘 주가의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2만 원대부터 이슈 있어가지고 계속 올라온 거예요. 요걸로. 와. 네, 요게 한 대당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에서 대량 발주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거든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LG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네. 우리 무지개님께서 직접 경험해봐요. 무서운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경험하러 들어가면은 아마 옛날에 그런 식의 그 아주 험악한 경험은 못 할 겁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 경험할 수는 있어. 지금이라도. 내가 소개시켜줄게. 어떻게 경험하는지. 경험하고 싶어요. 거긴 또 친절하시네요. 다른 건 물어보지 말라 그러시더니. 못하는 거는 확실하게 까놔야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금요일, 이번 주까지 시장 진짜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두 분의 오늘 금요일장까지 오늘의 한마디는 보노님 어떤 그림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그냥 화면 하나로 딱 보였는데요. 와닿나요? 와닿기는 한데 이게 AI가 만든 거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요? 오. 한번 보여주시죠. 본인의 마음을 네. 잘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게 AI가 만든 거예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리얼하긴 하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림 그릴 필요 없다니까. 이야. 알아서 다 해. 이게 AI가 그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아이들은 왜 그런 걸 왜 그려? 이렇게 시키면 되는데. 그치? 아니 자꾸 젖소가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소타를 쓴 사람으로 제가 적었거든요. 아싸리.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잘했어. 네. 진짜 사람처럼 촥. 야, 근데 진짜 어르신들이나 네. AI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한국 거래소에서 찍었다 그래도 그쵸. 모르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맞아? 속지, 이랬는데 그래서 숫자 그래서 같은 적어놔야 거에 돼. AI로 그린 것임. 안 그러면 나중에 혼날 수 있어. 지금 규제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AI를 판별하는 AI도 예. 나오잖아요. 어쨌든 M7까지 괜찮아요? 테슬라 지금 울고 있다는 얘기가 올랐잖아. 테슬라 지금 18% 170달러도 넘었어요. 그래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틀 동안 20% 올랐어. 근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밀린 거 아니에요? 많이 밀리긴 했는데 138불에서 2, 3거래일 만에 170달러 띵, 넘었으니까 잡주네. 테마주. 아니 몰랐는데 자기래. 테슬라네 배웠으니까 테슬라. 아니 무슨 아니 저 이것도 약간 넋두리지만 그래도 L 그룹보단 나아. L그룹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잡주라 그래야지. 그래도 아, 올라갔잖아. 하긴, 나는 L그룹. 테슬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래도 올라간 거 보면 파워가 있는 거죠. 아니 M7이 다 지금 잡주스러운 무빙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 무슨 엔비디아 그러니까 잡주 아닌 게 뭐, 딱 두 개 있어. 뭐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주가 없어요. 걔네 중에서 걔네만 안정적인 거야. 그렇네. 알파벳 그래도 10년으로 올랐는데 아니 근데 나는 계속 추세가 그쵸, 있는 그쵸. 거지. 추세가. 네. 나머지는 다. 아니 어떻게 시총 몇천 조짜리가 하루 아침에 10% 떨어져? 그 다음에 짜잔 하면 15%또 올라. 그러니까요. 말이 되냐고. 웃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 맥을 못 추지. 그렇죠. 저쪽에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뭐 힘을 받아서 올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5%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껌이지.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 하이닉스 보고도 마이너스 5% 실적 좋은데 근데 옆에서 잡주네 이랬는데 그거 뭐 비할 게 아니에요. 삼성 했을 때 2% 빠졌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말이 안 돼. 맞아요. 5% 이하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아유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가 화이팅하고 있는 네. 우리 와. 테크와 기술 요정심으로 보자. M7은 네. 여전히 M7. 강력하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있을까요? 아니면 있는데 뭘 할까요? 영어 할까요? 한글 할까요? 영어 한글 영어하고 한글하고. 영화입니까 영어입니까? 영어. 그럼 한글. 한글? 네. 아이 속았다. 뭐 하시는 거죠 두 분? 한글도 뭐야? 한글도 영어가 들어 있어. 알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제일 맞는 걸로 하나만 네. 보여주세요. 네. 페이지 29페이지. 29페이지요? 네. 29페이지. 네. 맞나? 29페이지. 네. 저기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 하잖아요. 생사 말고 죽음을 그 묘지할 때 묘자로 해보자고요. 그럼 생묘. 생묘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문 치는 거 아니고 네. 자판에다가 영문 자판으로 해놓고 네. 한글이 아닙니다. 영문 네. 자판 해놓고 그 여기 한글 오. 생묘를 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생묘 이렇게 영문으로 한영어로 바꾸고 치면 투데이가 나옵니다. 투데이. 아. Today. 네.
그러니까 어저께 태어났던 네. 뭐하던 네. 내일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어. 중요한 건 오늘만 중요하다. 오늘 중요하다. 오늘 즐기십시오. 오늘을 즐겨라. 너무 내일 걱정하지 말고 아하. 지나간 과거 어저께 못한 거 너무 후회하지 말고 오. 오늘 집중하자. 어차피 인생 그런 거지 뭐. 이런 뜻에서 생묘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뜻 알아요. 뭐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아이 똑똑해. 네. IQ 125. 백그하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오늘을 즐기고 오늘 또 올라간 건 올라간 네. 대로 또 기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자. 네. 떨어졌으면 또 슬퍼하고 거기서 그렇죠, 배우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고. 맞아요. 그 어게인님이 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의미를 Enjoy your 찾으세요. life today. 즐기세요. 오늘 즐기라. 네, 그거지. 즐기세요. 네. 즐겨야지 9,000분이 될 수 있고 네. 9,000분이 돼야 또 좋은 네, 의미를 운 찾지 좋고 마시고 커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깁시다. EA 드라마처럼. 좋은 거꾸로 하면 뭡니까? 운 좋. 운 좋- 커피. 운 좋은 커피. 가야죠. 야, 가야죠. 광고는 끝내죠. 9,000분. 광고는 끝내준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인사이트 좀 얻을 만한 거.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뭐 GDP예요? 네네. 아니면은 하이닉스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더 궁금하지 않을까요? 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 저는 미국 지표 GDP가 떨어지면서 PC는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오늘 또 PC 있는 거 요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뭐 아침 핸드 잠깐 못 보신 분이 계시니까 네. 3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번 주 중에 PMI가 의외로 낮게 나와서 50 이하로 나와서 긍정적이라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PMI는 보통 안 보잖아요. 구매자들한테 물어봐 설문해서 하는 거잖아요. 50 네. 이하죠. 이게 항상 expecting the unexpected라고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뭐가 나왔을 때 좋게 반응하든 나쁘게 반응하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미국장에서 나쁘게 반응한 게 이거죠. GDP를 숫자를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상을 했었죠. GDP가 얼마 나왔냐면은 1.6%가 나왔어요. 근데 월가 예상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2.5%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페드에서도 포캐스트 하는데 걔는 2.7% 했고 이상한 놈이 골드만삭스는 지가 뭐라고 3.1%를 어제까지 주장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게 보니까 1.6%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GDP는 뭐죠? 정부가 스펜딩하는 게 있고 개인이 소비하는 거 있고 투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순수적 빼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하는 게 뭐 잘하면 20몇 프로, 30% 될 거고 개인이 대부분이죠. 개인 소비하는 거. 근데 정부가 이게 1.6%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경기가 침체 아니야?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게 소리가 좀 안 들리나요? 안 들려요? 네. 마이크가? 마이크가 이걸로 할게. 요건 들리나요? 이걸로 할게 그러면. 잠깐만. 일단은 해보시고 혹시나 안 이상하면 건드렸는데 여기 오케이. 하고 합시다. 어쨌든 GDP가 예상 2.5에서 1.6% 생각보다 많이 차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성장이 떨어지면은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너무 많이 빠지면은 너무 많이 확 내려가면은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야? 또는 그런 가능성은 암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운 나오는 순간에 경기가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고 이 뒤에 보시면은 PC는 더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예상 밖의 성장 둔화, 물가 급등 이렇게 조합을 시켜버리면 그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한단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사람 높아서 주가가 좀 갑자기 이제 미국장이 마이너스 1.5% 하다가 나중에 말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1.6% 2.5% 차이는 뭐냐? 정확히 또 4, 4분기에는 3.9%였는데 그거 보면 많이 빠진 거잖아요. 이게 정부가 스펜딩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정부 스펜딩 줄었다. 정부가 4.6%였는데 전분기에 이게 이번 분기에 1.2%.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큰 것 같다라고 얘기. 근데 정확히 그것만 가지고 해석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고 더 까보니까 개인이 서비스에 스펜딩하는 게 있고 이제 제품에 쓰는데 제품에는 약간 마이너스인데 서비스가 강해. 그래서 결국은 개인 소비는 그 미국이 자랑하는 게 개인 소비잖아요. 그건 네. 수총해.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고까지 확대 해석할 거는 없다. 이거를 만약에 정상이 아니고 정부의 스펜딩 어느 정도 백업하면은 한 2.7 정도 나온다. 그게 나중에 다시 해석이 돼서 이거는 그렇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이거 경기 침체는 이걸로 표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도 딴지 한번 살짝만 네, 걸어봅니다. 네. 근데 지금 2.5를 예상했는데 1.6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정부가 얼마나 많이 저거 소비를 줄였으면 지출을 줄였으면 2.5 예상해서 1.6이 나올까? 저거는 사실 그 미국의 소비 자체가 굉장히 66%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GDP에서 66% 차지하고 있는데 저거를 저렇게 GDP를 누르려면 거의 정부 지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아까 뜻이거든요. 얘기했잖아요. 4.6%에서 1.2% 줄었다고. 근데 그러면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거기까지는 하나하나 아이템 바이 아이템 분석한 건 없어서 그거는 분석을 못했고 그래서 좀 안정화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다 치고 물가는 급등한 거냐 오늘 밤에 나오는 내일 아침인가 3월달 PC가 얼마 나오냐 네. 그거 있잖아요. 3월 PC. 3월 PC. 근데 1월 2월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발표된 건 아침에는 1, 4분기 토탈로 나온 거예요. 미리. 네. 그러면 그 토탈 나왔으니까 오늘 나올 게 대충 어른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높게 나왔어. 어. 1, 4분기 토탈이. 3.4가 아니고 3.7 YY입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응. 그래서 이거 뭐야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오늘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오늘 3월달 예측이 원래는 잠깐 먼스 할게요. 3월달 예측 0.25에서 0.27%가 2월달보다 증가된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게 높게 나오는 바람에 네. 1, 2월달 옛날에 발표된 게 그대로 변화 없다 그러면은 아. 3월달 이번에 0.45 사이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거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MOM으로? 네, 0.2%, 25, 27이 아니고 0.45% 나오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MOM으로 0.23, 0.2, 0.3 요 정도 기대하는데 0.4, 0.45 나오면은 큰 거다. 근데 지금 해석하는 게 그러면 1월, 2월은 어저스트 할 수도 있지 않느냐. 1월, 2월 수치가 다시 상향 조정하면은 수정되면 그럼 3월이 그렇게까지 안 늘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게 0.27은 아니겠고 0.3에서는 어렵고 0.38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렇게 분위기 하면서 질문. 그러면 네. 만약에 오늘 밤에 지금 분기점이고 시장이 뭐 이렇게 안정화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밤에 만약에 PC가 네. 저 그 1분기 PC처럼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안 좋지 그럼.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각오해야 돼요? 아침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 시작해야지.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또 누구 발표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나 인텔? 이런 것 인텔인가? 아니. 인텔이 나왔죠. 인텔이 인텔 나왔네. 나빴어. 인텔은 마이너스 8% 됐거든. 맞아요. 실적이 안 좋았고 그거 커버 안 했네. 2분기 가이던스도 별로 안 2분기도 안 좋고 마이너스 8% 났어. 그래도 뭐 이게 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얼마나 상세에는 달려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더 가기에는 애매한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드렸잖아요. 1%, 0.9%인데 뭐 더 올라가기에는 그 경계감이 없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리저브하고 내일 모레를 맞이 하겠죠. 그렇게 그리고 보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좋게 나와버리면은 국채가 지금 국채 금리가 4.0 5 지금 간당간당 하잖아요. 4.7. 장기물이 그럼 넘어가지고 아마 또 막 패닉이다, 오 넘었다, 또 난리 났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 그런 우려인데 한번 이걸 나쁘게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 오늘 장에 상당 부분 그게 녹아져 있다는 거야. 오늘 장에 이게 아까 지금 머릿속에 계산한 것들이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오늘 밤에 아침에 하는 게 0.27이 아니고 0.38, 0.4 나오면은 YY 2.7이 아니고 한 2.9 나오면 그 정도 감내할 수 있으라는 게 미국 장에 이미 벌써 반영이 됐다. 반영돼서 올라온 건가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이게 차라리 뭐 미리 맞은 면도 있고 하여튼 그건 아주니스 해석일 수 있으니까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해석이 좀 있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4시 18분이니까 네. 한 각자 1분 동안만 이제 뭐 다음 주도 5월 얘기하겠지만 뭐 다음 주 이제 주말을 좀 쉬는 동안에 네. 5월은 좀 시장이 나을 것으로 예상해도 괜찮습니까? 어때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사실은 뭐 셀 메이가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 저는 딱 물론 통계가 증명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심에서만 잘 달라붙어 있으면 어쨌든 그 추세는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5월에 꺾인다면은 5월 11일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가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변수가 생기면 그럴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흐름에서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그냥 정중동일 것 같아요. 정중동. 엔비디아 나올 때까지 변수는
기업 밸류업이 진짜 실체가 더 부각되느냐. 대한민국의 유니크하게는 나머지는 그 엔비디아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결국 근데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나 반도체나 빅테크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지부진하고 기대보다 좀 그냥 그렇다면 결국은 정책 모멘텀이나 뭐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 기업 밸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더 해야 된다 보고 이 여야 영수가 만나니까 뭐 티격태격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려 그러겠죠. 아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 국무총리 누가 되느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어렴풋이 예측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 들어가면 뭐 100분 토론되니까 나 말이 못하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2,750, 2,800 간다고 가정합시다. 네. 근데 경계감을 제가 안 넣는 거는 금융투자소득세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네. 우리 장에 대해서 완전히 바꾸려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이렇게 2,800, 900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4월달 이전에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톤 다운을 한 상태에서 야금야금 다람쥐 계단 오르가듯이 다람쥐가 아니라 달팽이 스네일스 페이스. 다람쥐는 엄청 빨리 미안합니다. 잽싸게. 그런 마음이 있었나요? 그래서 달팽이 계단 올라가듯이 가는 흐름 정도가 실질적인 베스트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에도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거지만 네. 뭐 하방도 막혀 있고 상방도 막혀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4월의 중후반부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9,000분은 물 건너 갔는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뭐 5월 달에도 이렇게 눈치 보고 힘든 장세 요거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네. 그래도 이렇게 100분께 한 번 더 해. 운조 5월 커피에서. 7일 날 쉬는 날 있지 않나? 5월 7일. 5월 7일. 그 전날. 아니 근데 한번더 해. 잘하면 오겠죠. 장이 좋아지고 저희가 맞아. 잘하면 오시겠죠. 노트북 3개, 핸드폰 네. 2개 켜셨는데. 오케이.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쉽죠. 오늘 100분께 커피 나가겠습니다. 100분께 저희가 요거 운조커피 일단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운조커피 사장님이랑 뭐 또 딜을 해서. 근데 운조 엠빵을 하던 운조 커피는 어디서 사? 운조커피요? 네. 인터넷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길가에서 못 인터넷에서. 사는 거야? 자, 클로징벨 라이브 증정 이벤트 우리 마실수록 운이 좋아지는 운조커피. 와, 지금은 너무 운이 좋다. 운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좋아야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지금 3% 우리 PD님이 고정 채팅을 해주셨고 네. 설문 작성해서 링크까지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더보기에서 그 링크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100분께 커피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티 더치커피 콜드브루. 오, 이름도 멋있네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여기 다 구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먹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드립백 커피 5종 10개 네. 세트 해가지고 100분께 저희가 증정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그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첨자는요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발표를 한다고 네. 하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순차적으로 배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5월 달에는 네. 커피 드시면서 시장도 보면서 조금 힘내시라고 저희가 작게나마 좀 이벤트에서 우리 운조커피 사장님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류 났대요. 왜요? 오류 났대요. 뭐가 저도 오류? 들어가 볼까 했는데 링크 안 들어가진대. 한번 확인해. 리을이 붙었네. 저기 링크 A 뒤에 첫 번째 애드레스가? 링크 A 뒤에 리을이 붙었습니다. 피디님 다시 맛있는 올려주실 앞에 거니까요. 네. A5PA 여기에 리을 붙어서 다시 한번 링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네 콸콸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바카스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은 종근당이고요. 매수가는 11만 1,500원. 현재는 마이너스 9에서 1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10% 정도 보유 중이고요. 96,000원 정도에 한 번 더 물을 타볼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처음 매수하게 된 계기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여러 장 나오면서 매수를 하게 됐는데 내일이 떨어지기만 합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라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바카스 덕분에 제이시스 메디칼로 수익을 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고 사연을 날려주셨네요. 네 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네, 종근당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긍정적이어서 샀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다 좋아요. 더 이상 저평가받을 이유 없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2024년. K캡 우려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 과도한 우려가 반영이 이미 된 주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들도 살펴봤거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종근당 큐리진 유전자 치료제 CA102 도입 계약 이런 좋은 뉴스도 있고요. 다음 장도 K캡 떠나도 속이 편하다. 왜냐하면은 자체 개발한 위험 신약 출시를 앞둔 데다가 차세대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공동 판매권도 따냈다고 합니다. 요 다음 장이었던 뉴스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당이 신약 개발 명가로 거듭날 수 있는 3대 무기를 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 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하신 분이 속 편하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분기 실적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분기 실적 보여주시면요. 1분기 실적이 줄었죠. 완전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완전 반의 반토막인 것 같죠?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음 장은 리포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봤거든요. 하지만 리포트는 목표 주가 매수 유지하면서 18만 원 부르고 있고요. 유지. K캡이 역기저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소폭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약간 저는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도 영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종목 토론방에도 들어가 봤는데 네. 종목 토론방에서는 이 주식은 상속될 때까지 오를 일이 없다. 상속 이슈가 있구나. 대주주가 누르는 주식 절대 안 오른다.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진지하게 저는 9만 7, 8천 원 깨면 버릴 것 같아요. 종근당? 종근당. 아까 비중이 어느 10%입니다. 10%? 알겠습니다. 비중이 뭐 10% 정도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두 분 뭐 저희가 좀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좀 종근당, 제약바이오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보노님은 어떠세요? 저부터 해요? 저분 보노님부터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갔다 와요? 아니요. 일단은 그 민트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갭 부분을 다시 메우는, 이게 원래 상승할 때 갭을 만들면서 거래 행동분에서 급등이 나오면 이 갭 부분이 메이면 안 돼요. 네. 메워지면 거의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열의 8은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에서 한번 비중 조절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신 타점이 여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때는 잘못 들어가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보시면 이평선 자체가 굉장히 꺾이고 있었고 투심 자체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라인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요. 보통은 좀 이런 올라가는 종목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손가락 벌리듯이 쫙 벌려지는 상황에서의 흐름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잘 나가던 종목이 꺾일 땐 이럴 때는 무조건 비중을 한번 끊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 여기 이렇게 밑으로 깨졌으면은 여기선 비중 조절을 꼭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라인인데 매수 평단이 여기신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메우는 거 한번 확인을 할 거고 보통 메울 때 한 번 더 이렇게 패대기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85,000 라인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벌써 하방이 이만큼 열리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오면 비중 조절하는 게 맞아요. 비중 조절 하셨다가 다시 이벤트 요거에서 또 여기서 지지 나오는 것까지 좀 보시다가 그 다음 다시 뚫고 올라갈 때 요럴 때 이제 같이 물량 모아가면서 요럴 때 오히려 기다렸다가 같이 매수하면서 때리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지금 포지션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 5월 달에 나올 이벤트가 있고 25년 1월 1분기에 또 발표가 되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그 흐름은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땐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차트까지 띄워주시고 네.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이런 거 할 같고. 때는요. 김장현 본부장님 어디까지 내려가냐 그렇게 볼 수도 봐도 되고요. 네. 이게 최근 나온 리포트는 2월 달에 다 대거 나오고 15만 원 네네. 다 부르고 그때부터 내려갔거든요. 네. 리포트가 지금 10만 원 깨지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10만 원 쪽으로 확 돌파한 게 언제냐면 작년 11월 달이에요. 작년 11월. 11월 달 여기서 확 뛰었잖아요. 네. 이 당시 리포트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찾아보세요. 그 당시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는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뭔가 잘못됐으면 더 빠지는 게 당연하고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강력히 지지될 수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도 76,000원 기억나요? 맞아요, 맞아요. 잘 안 깨진다 그러니까 3월 20일, 21일 날 갑자기 엔비디아하고 뭐 그 기대했는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면 그 계속 깨면 이상하다. 지금 안 깨고 오늘 올라갔잖아요. 네네. 우연찮게. 이것도 지금 그런 꼬라지거든요. 근데 이 리포트가 나오거나 무슨 뉴스가 이때 있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요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나. 아. 만약에 찝찝하면 버리시는 게 나아요. 여기까지 뭘 기다려. 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견디셔야 돼. 만약에 저 상승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요? 상승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고 아. 올라갔던 그 상승의 이유가 요 사이에 사그러지거나 희석되거나 뭔가 약해지는 뭐가 있었으면 그러면 지금 장이 요쪽 섹터가 아니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갖고 계시더라도 그래서 더 밀린다는 거 알고 계셔야지 뭘 대비라든 말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리포트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때 급등할 때 달라진 게 어떤 뭔가? 뉴스와 어떤 리포트와 뭘 좋게 보고 저거를 들어 올렸는지 그 힘을 좀 찾아보면 네. 떨어질 때도 그 힘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강력하게 또 지지를 받을 지지를 수도 해줄 수 있다. 있다. 일단 그 기술 수출이 저때 이제 뭐 다른 바이오들 있잖아요. 뭐 레고컴 바이오나 이런 것들 다 기술 수출로 갈 때 같이 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종근당도 종근당만의 기술 수출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스토리는 있냐 이거지. 그리고 아까 K캡은 그거예요. HK 이노ቬ랑 관련돼요. KK. 그게 네, 만료가 HK. 됐다고 해요. 그게 계약이. 워낙 보령으로 빠졌거든. 원래부터 그 얘기가 있어갖고 계속 그 얘기가 또 영향을 줬을 거야. 긍정적이지 않게. 그 알겠습니다. 끝난 거면은 그건 더 이상 나쁘게 나올 건 없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것도 방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종근당 10% 비율이지만 그래도 그 비중도 내 주식이고 내 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화이팅 하셔서 화이팅! 뭐 끊어야 되면 끊어야 되고 아니면 버티셔서 또 한번 올라갈 수 있게. 근데 여기 그 노발대발님께서 네. 오늘은 조롱이 없어서 못 오르겠구먼. 이렇게 조롱할 게 뭐 그저 없지. 아니 종근당 네. 조롱하려고 했더니 약간 이상한 나쁜 아, 단어가 맞아. 생각이 그래, 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할 수는 없었어. 네. 무슨 나쁜 아, 뭐 알지. 말 안 뭔지 하려고요. 알지.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터틀님께서 바카스 3프로머니 어디에 올리는지 알려줘요 명하나 말씀하셔서 저희 프로그램은 다시 3프로머니에서 클로징벨 라이브 요거 다시 보기로 올라가는데요. 네. 한 5시 반에서 6시 전후로 6시 해서 좀 전후. 올라가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네. 민트가 사연이 없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네 사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연으로 우리 넋두리 하면서 또 같이 올라갈 수 있게 사연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조커피 요거 설문하는 것도 한 3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설문하시고 커피 100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커뮤니티에 같습니다. 이제 당첨자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3프로 머니 커뮤니티도 확인을 해주시기 3프로 바라겠습니다. TV 커뮤니티고요. TV예요? 네, TV 커뮤니티.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시고 월요일 날 웃을 수 있게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